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사법부의 흑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해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력자 특혜 채용 논란을 빚고 있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예상훈 변호사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이제 두 명의 현임 대법관이죠. 조재현, 박정화 대법관이 7월에 물러나기 때문에 지금 대법관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네. 있어요. 네. 그런 와중에 TV조선이 단독 기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 일부, 뭐 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8명이 일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대통령이 대법관을 거부한 적이 있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금 대법관에 대한 어떤 재청권자, 예. 국회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청문회 해야 되니까. 그건 대통령 권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예. 대통령이 큰 의미 없이 그냥 국회에다가 임명 재청권을 행사했었죠. 관행적으로 그래 왔죠. 관행적으로 그래 했고, 예. 그다음 저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법원장이 하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과 조율이 안 돼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 MB 때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밖으로 거부하고 이러지는 않았고 예. 그냥 다시 조율해서 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조율해가지고 대통령에 좀 절충적으로 그런 후보를 다시 추천해서 내부적이었죠. 그렇게 원래 조용히 물밑에서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고 교수님 항상 거짓말 명수라고 했나요? 이번에 그 대법원장이 지금 9월달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 나가면서 대법원 구성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해놓고 나가겠다. 인사 알박기를 하겠다 그거죠. 문재인처럼. 그쪽은 항상 알박기를 좋아하네요. 알박기가 본래 부동산 투기보다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예, 조그만한 지분 하나 가지고 끝까지 안 팔고 버티고 그래서 건설 회사하고 했는데 엄청난 돈을 받고 파는 게 알박기인데 예. 이 인사에도 이게 조금 좋지 않은 형태가 나오는데 사실 이때까지 대법원이 조금 좌편향이었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재명에 대한 어떤 선거법 위반 무죄 나오면서 결국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야당 대표가 돼가지고 국정을 발목 잡고 있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대법원이 정상적일 때는 별 국가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게 없고 마지막 그냥 인권의 최후 보루 네. 이런 역할밖에 안 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 이 대법원 구성이 어떤 국가 체제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예. 일조로 하는 어떤 대법관 추천 그리고 지금 하급 법원도 우리 항상 이야기한 김미리 재판장의 예.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 울산 선거법 위반 사건도 지금 몇 년째 예. 그대로 있다라든가 그다음 최강욱 의원의 사건이 벌써 유죄 판결 나가지고 대법원 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지고서 임기 끝마칠 때까지 국회의원 있다든가 이상한 현상이 워낙 많이 벌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거든요. 네. 대법원은 소리 소문 안 나게 그냥 국민들의 인권 보호하고 그다음 국가 체제가 잘못되는 걸 바로 잡아주는 정도에 그쳐야 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이 대법원이 국가를 이상한 방향으로 방향을 비틀게 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자기가 임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대법원을 네. 잘못됐다, 잘됐다 보다 좌편향 방향으로 계속 대법원 구성을 이루어 놓고 나가겠다. 네. 자기가 나가더라도 대법원은 역시
좌편향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면은 네. 있을 수 없는 지금 대법관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볼 때는 그동안 쭉 나온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법원의 구성이 좀 좌편향이어서 판결도 조금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는 예. 그런 판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제대로 된 중립적인 뭐 보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대법관이 뭐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도 좀 우스운 말인데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해 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옛날에 임성근 고법부장 판사야 당신 탄핵 당해야 되니까 사표 못 받았죠 하는 것처럼 계속 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뭐 간호사법인가요? 네. 무슨 양곡법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삐걱거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의 어떤 국정에 대한 어떤 잘못된 걸 갖다 계속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사실 이건 이번 청와대의 방침도 그래요. 이거는 재청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다. 근데 추천권이라는 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국정에 협조하지 않고 마치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비치게 하는데 주력하는 게 아닌가. 이게 대통령실과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알력의 지금 갈등의 근본적인 거다. 네. 그러니까 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용은 네. 대법원장하고 다소 갈등이 있으면서 갈등이 이렇게 좀 대법관 지명이 늦어진 적이 있었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최정영 대법원장하고 또 추천한 분이 아마 그 당시는 청와대니까 청와대에서 제동을 걸면서 다른 후보를 임명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법원 이렇게 물밑 조율을 통해서 잘 원만하게 해결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인 것은 아니지만 언론한테 이렇게 보도가 될 정도로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내 소신껏 재청하고 추천하고 그리고 알박기 하고 가겠다. 지금 중앙지법원장이라든가 다 자기 사람으로 딱 지금 알박기 해놔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천된 분이 전체 37명이 후보로 올라갔고 지난달 30일에 8명으로 압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제 2명을 추천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8명을 보면은 윤준 서울고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부장판사, 그리고 여성으로 정계선 부장판사, 박순영 고법판사, 신숙희 수원고법판사, 그리고 학계에서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렇게 해서 8명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7명, 교수 1명. 이분도 판사 출신인데 판사를 그만두고 교수가 되신 분이니까 다 사실상 판사 출신인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하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인권법이라든가 국제법이라든가 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성향, 이념이 비슷한 사람을 지금 추천하려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과거처럼 관행처럼 못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라든가 이 진보 진영이라든가 좌파 진영의 행태를 볼 때 어떤 물밑 조율 이런 걸 이게 무망하다. 별 의미가 없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런 것같군요. 옛날에는 서로 법조인 아닙니까? 한 분은 법조인 출신이고 대법원장 법조인인데 서로 간에 합리적인 어떤 이런 성향이라면 그게 되죠. 서로 조율이 되는데 진보나 좌파들은 어떤 이념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우리 편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타입이 없다. 이런 면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원래 이 물밑 조율이라는 건 있죠. 법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어떤 그 국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그렇죠. 서로 협조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지금 대법관 국회 청문회 가더라도 이게 아주 난망을 겪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대로 하자. 당신 추천권이 있으면 추천해라. 우리는 거부권이 있으니까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어떤 협조적인 국정 운영보다도 그 이 진보나 좌파들이 하는 행태를 볼 때는 이거는 협조를 구할 상대는 아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걱정은 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요. 저번에 오석준 대법관 할 때도 무려 6개월인가요? 그렇죠. 상당한 기간 공백을 해서 대법원이 그렇지 않아도 사건이 적체돼 가지고 국민들의 권리 구제가 너무 늦어진다는 원성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이 두 분에 대해서 만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일 그대로 한다면은 추천을 한다면은 이 대법원의 대법관 공석 상태가 상당 기간 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다. 그렇다면 있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자기 쪽 사람 자기 이념에 맞는 사람 할 게 아니고 이 대법원의 어떤 파행 이걸 갖다가 겪지 않을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어떤 중립적인 그러니까 뭐 보수를 할 필요도 없어요. 중립적인 사람을 하면은 김명수 대법원이 추천하면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거부할 명분은 없을 그렇겠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하면 국민의힘도 그 거부할 명분 없고 저번 오석준 대법관 같은 그런 일이 없어지면 대법원의 어떤 파행이 빨리 조기에 종식되거나 없어질 거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본인의 어떤 이념 이런 데 충실하지 말고 국가와 그다음 대법원에 그리고 법원의 어떤 정상화를 위한 그런 추천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 쪽 입장에서는 지금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박정화, 노정희, 이홍구 이 세 분이 있고 국제인권법 출신 대법관이 김성환, 오경미 그리고 민변 출신이 김선수 그냥 외관에 드러난 분만 하더라도 그렇죠. 6명에다가 김명수 합하면 7명 14명 중에 좌파 벨트가 7명 확실한 좌파 벨트. 그리고 보수라고 하는 사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석준. 이번에 얼마 전에죠. 얼마 전이죠. 그 대법관 한 사람이고 나머지 이동원 대법관도 보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좌파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균형을 좀 맞춰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더군다나 대법원 같은 공정이라든가 중립이 생명인 기관에서 특정 어떤 이념이라든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벨트가 형성되어 가지고 판결자서도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면은 이건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관을 우국민 대법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국민. 우리법, 국제인권법, 민변. 우국민. 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우국민 대법관이라고 한다는데 이런 면도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앞으로 5년간 이 국가를 끌어가면서 사법부도 어느 정도 균형감이 있는 그런 사법부가 구성이 돼야만이 국정 운영이 원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어떤 대법관이 어떤 이념을 가졌다 할 때 그게 보수 대법관들이 다수일 때는 그게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이념을 판결에 그대로 반영하는 게 없었는데 그렇죠. 이 그 진보 대법관들은 그게 판결에 드러나 버립니다. 이번에 그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 이번에 그 재정 책임자가 뭐 1,000만 원인가 벌금 받아가지고 그 국회의원직 상실한 분. 이런 거는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해가지고 그거는 누구든지 그래 최강욱 그 의원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그 3개월 만에 형평이 안 맞잖아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판결 내용도 형평에 맞아야 되지만 최강욱에는 1년이 넘고. 그러니까 절차도 이게 형평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 우리 헌법재판소도 전부 다 변호사 자격 있고 법조인만으로 이루어진 데 아닙니까? 여기서도 검수완박법 보십시오. 그게 절차에 위배되고 그 어떤 잘못된 거, 그 위장 탈당, 잘못된 거 인정하면서도 그 워낙 그 진보 쪽 헌법재판관이 다수니까 그냥 그래도 그대로 그건 뭐 옳다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그게 어떤 진보나 이런 좌파들의 어떤 이념을 가진 분이 어떤 법관을 할 때 이런 그 국가의 파행
그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사법기관이라고 보는데 이 사법기관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법부가 되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법률 생활에 우리는 법치주의 때문에 모든 국민은 법률 생활의 안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좌파의 이념을 가진 분들이 다수를 차지해 버리면 아니 이때는 옳았는데 후에는 옳지 않은 걸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법률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라도 국가와 그 어떤 대법원을 위해서 있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 물러난데 이제 9월에 물러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검찰에서 수사를 본격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 개가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엔 그 임성범 부장판사 거기 허위 공문서 국회 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기 사람을 확실히 심어놔야 나도 나중에 대법원 판결할 때 무죄로 또 무죄 받겠구나 뭐 이런 방송에서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뭐 이재명에 대한 판결처럼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면서 이 사법부가 사실은 대법관이라든가 대법원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거기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정치적 중립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곳이다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급심 1심이라든가 항소심 고법보다도 더 안 믿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가면은 뒤집힌다 해가지고 이념적으로 안 맞으면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법원 사건은 주심 대법관이 누구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법원은 공정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 갖고 있었죠. 그런데 요새 저희들 의뢰인 보면 있죠. 대법원의 대법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환호 작약하는 사람도 있고 대법원이 이렇게 있죠. 그게 사실상으로 진짜 편파적인 판결 그리고 이념에 따른 판결이 나온다고 저는 믿지는 않는데 국민이 벌써 몇몇 사례를 보고 아까 제가 말씀 최강욱 사건이라든가 윤명 사건 윤명 사건 아직 1심 지났으니까 이재명 은수미 사건 조국 재판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 재판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우리 그 사건을 가진 그 국민들이 대법원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없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대법원 사건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대법관하고 친하다는 제2법무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도 많고 민변 출신이 많다는 법인이 두 개인가 있어요. 거기를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왜 태양광 하던 허인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때 돈 엄청나게 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됐지만 지금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돈을 갖다가 대법원 사건을 맡아가지고 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 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대법관들은 물론 안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만은 이걸 대법원의 판결을 보거나 대법관의 구성을 보는 국민들이 벌써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불행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뭐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의 경우도 지금 8명으로 압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한변협 측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던 그런 인사들은 모두 배제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이 8명 중에도 지금 다들 훌륭한 분들이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올라오는 데는 그만한 실력이 없으면 사실은 올라올 맞습니다. 수가 없습니다만은 정계선 부장판사 이런 분은 김명수가 만들었던 우리법 그 후신 국제인권법 아닙니까? 거기 회장이란 말이에요. 여성 그 세 분 중에 또 한 분은 이 박순영 고법 부장판사도 지금 고법 판사 고법 판사입니까? 박순영 고법 판사도 지금 중앙선관위 선관위원으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선관위가 여론에 아주 그냥 도마에 올라갔고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물론 본인이 그 뭐 상임위원이라든가 또 위원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어떤 도덕적인 또 공정 책임을 면키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지금 박순영 고법 판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중앙선관위 있죠. 대부분 법원장들이 합니다. 법원장 출신이거나 왜냐하면은 중앙선관위에서 어떤 결정하고 이런 게 뭐 대통령 선거 같으면 국가의 5년 지도자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선거고,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선거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아주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예요. 예. 보통 그 상임위원이 좌지우지해가지고 이제 그 이때까지 중앙선관위가 나중에 우리 주제에 그 이슈에 나오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가 중앙선관위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장, 현직 법원장 또는 전직 고등법원장 정도 되는 분을 임명했다고요. 그 중앙선관. 예. 그런데 고등법원 판사 이런 분이 했다는 건 이거는 대법원장의 어떤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부 김명수 오고 직간접적인 인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추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 박순영 판사 같은 경우 이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 추천이 올라올 정도면은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옛날에 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우두머리 어떤 기관의 장은 있죠. 능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밑에 전문가들이 일하면 되고 장은 공정한 마음, 예, 청렴한 그렇지. 마음을 가지고 외풍을 막아주고 중립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지 기관장이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박순영 고법판사 전혀 모릅니다. 모르지만 능력은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떤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고 예. 어떤 이때까지 관행을 뛰어넘어서 중앙선관위원을 해줄 정도면은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아주 밀접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런 분을 이렇게 대법관으로 추천하면요. 이거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누구라도 공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김명수 사법부 6년은 사법부 흑역사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말썽들이 많았던 사법부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같은 특정 서클이 법원 내 요직을 다 촉차제 갖고 이렇게 네. 사법부로 끌어간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있어서는 안 창피한 겁니다. 어느 조직에서도 그렇게 있어서는 네. 안 되거든요. 창피한 일입니다. 사실. 국가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 기업에서도 어떤 사장 편이라든가 누구 네. 편이 다 요직을 독점하지 않고 지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균형 인사를 하려고 다 노력을 하는데 이 김명수 사법부는 그런 거 싹 무시하고 자기 측근들 또 특정 서클을 중심으로 해서 사법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법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언제까지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도 그걸 5년간 또 이 사람들은 한 번 되면 6년 아닙니까? 예, 6년이죠.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인사 운영을 하는 조직은 있죠. 예.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이 보고 그다음 제3자가 볼 때 편파적인 인사 운영을 하는 그런 건 보여주지 말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거부권 행사 자체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누가 시정을 하겠습니까? 거부권을 갖고 있는 분이 시정을 해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고 김명수처럼 내가 재청권한이 있고 뭐 추천권한이 있으니까 대법관은 내 마음대로 임명하고 그러겠다고 하면은 그게 지금 국회에 지금 여러 가지 이상한 법들 거기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회가 어떤 국회 입법권을 온 남용할 때 그게 국가 원수의 이것도 대법관 임명 것도 국가 원수의 지위에 사는 겁니다. 행정부의 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회가 잘못된 법률을 만들 때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을 그래서 헌법이 어떤 국회의 어떤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준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대법원장이 독주할 때 이걸 국가 원수라는 지위에서 이걸 갖다가 제어해서 국가 기능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서로 협조해가지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대법관을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될 때는 결국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갖다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임무 아닙니까? 헌법이 주어진 임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거부하고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옳은 말씀입니다.